자,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내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다들 익숙해해. 솔직히 익숙해하지 않는 친구들은 없어. 지금 2학년들도 여기 딱 나가고 있는데 요번에 여기를 나갔는데 여기 나간 다음에 이제 이야기 나눠봤을 때는 네, 할 거 알겠어요 하고 대답들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인데 현실적으로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보면은 기대치에 진짜 한 70%도 못 미치는 느낌이 좀 강해. 이유는 숙달인 것 같거든. 숙달.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2,1을 지나. 그럼 직선이 뭐야? y 빼기 1은 3 괄호 x 빼기 2.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가 숙달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넘어가야지. 생각을 해봐. 지금 얘의 역할은 어차피 뭐야? x의 개수 아니야? 그리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해? 얘가 x의 개수의 역할을 하면서 얘는 점을 대입하는 거잖아. 대입해서 성립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일단 y는 3x의 모양은 띄는 거 아니야? 근데 2,1을 만족을 하려면 뒤쪽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숙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리는 정의가 맞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게 혼자 반복해보고 연습한 게 익숙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요 과정까지도 오고 뭔가 다른 형태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지. 솔직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했었던 방식들, 이제까지 얘기를 했던 미분법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일단은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점이 주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y''은 목세 미분법에 의해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분의 x 더하기 1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니까 분자가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기울기가 2가 나왔으니까 y는 2x 플러스 7 끝. 됐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너무 다 적는데 너무 막 혈안되지 않아도 괜찮아. 저 마이너스 2를 저 위에 미분한 식에다 대입해서 그 기울기가 나와요.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니까. 됐죠? 근데 방법 자체가 다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야. 지금 근데 만약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숨을 쉬고 갔잖아. 시간이 막 남아 도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쉬었다 가려고 얘기했던 이유는 앞에서의 미분법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이쪽 걸 맨날 공부를 해봐야. 거기다가 플러스 수투 내용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지금 쌤이 알고 있는 바에서는 솔직히 재욱이나 승은이가 보여주는 느낌이 미분법이 문제가 돼서 힘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니? 됐지? 자, 여기도 한번 봐봐. 미분법이 아니라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아? 외부의 점은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어차피. 근데 최소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된다 느낌인 거지. 한 번 더 똑같이 y''은 x 미분하면 1 그러니까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의 형태가 되겠고 x좌표 점점에 x좌표 파이를 대입을 했더니 sin 파이 더하기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가 되겠지. 나는 썼으면 좋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쓰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필기를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봐봐 sin 파이가 나왔어. 뭐해? 그려. 값을 구하는 거 맞아. 근데 그리라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솔직히 삼각함수가 눈앞에 있는데 그래프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는 게 문제인 거야 항상.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여기서 사인 파이 그대로 그렸더니 뭐가 나와요? 0인 걸 볼 수 있겠네. 코사인 파이도 그대로 그렸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네. 계산 결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정리하면은 기울기가 이거니까 y는 마이너스 파이 바로 열고 x 빼기 파이 0이니까 상관없겠고 y는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파이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지. 자, 우리가 수투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접점의 x좌표가 제공이 됐어?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다 된 거 아니야? 접점의 x좌표가 있어? 그럼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하면 뭘 구할 수 있어? 점을 구할 수 있어. 그치? x좌표, y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도함수에다가 x좌표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기울기가 나와. 그리고 기울기랑 점이 나왔으면 접선을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왔대? 곡선에서 접하는데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먼저 나왔대.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접점에 x좌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울기가 나왔대.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다? 곡선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을 먼저 하자. 바로 x 빼기 1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때 계산 결과가 1을 만족을 하려면 x값이 2여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인 걸 확인한 거야? 접점의 x좌표가 2인 걸 확인을 한 것이고 2, ln 1,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정리는 y 빼기 0은 1 곱하기 x 빼기 2라고 할 수 있겠고 y는 x 빼기 2라고 정리가 되겠죠. 한 번 더 곡선에 접하고 직선의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평행인 조건이 나왔으면 뭐 해주면 돼요? 기울기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번에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주어진 곡선이 도함수가 무리수 2의 2x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기울기 계산 결과가 2가 나오려면은 x가 0이어야 되겠네. 이때 x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접점의 x좌표라고 부르고 접점의 x좌표를 원래 그래프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0,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기울기가 2면서 0,1을 지나는 거니까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두 가지 문제의 가장 큰 핵심 부분은 뭐라고 느껴야 되냐면은 접점의 x좌표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는 선상 안에 이 내용들이 다 있다는 느낌. x는 0 대입하면 0,1이지. 너 이거 0 어디다 대입한 건데?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여기다 넣었지. 그치? 근데 지금 봐봐. 이거 딱 얘기 정리하고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2학년들 지금 나가고 있거든. 솔직히 나도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쌤은 매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 나는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건 똑같은데 내가 내 말을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씩 더 빨라지겠지.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분명히 내가 보는 이 친구는 내가 옛날에 봤던 이 친구보다 더 잘하거든. 근데 소화력이 못했던 친구가 더 소화력이 더 좋았어. 얘 과거에 있었던 친구 중에. 얘는 진짜 멍텅구리한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때 했을 때는 항상 점수가 지금으로 점수를 비교할 수는 없고 실제 비교도 못하지만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혹시 내가 예전에는 나도 못했었을 때는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이해시키려고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던 게 나는 지금은 얘기하기 전에도 이거 당연히 하겠지 이런 느낌들을 좀 갖는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애들 지금 와가지고 숙제 또 안 해가지고 또 저 지랄하고 있는데 근데
보고서 느꼈어. 아 이거 지금 딱 요거 하고 있거든.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외부의 점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풀고 있는데 1단계인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다 잘해. 왜 잘하냐면은 간단하잖아. 그냥 대입해서 점을 구하고 미분한 거에 대입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y 빼기 y1은 x 빼기 x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런데 똑같이 생긴 문제인데 조금만 구조가 바뀌어도 문제를 질문을 해. 쟤들이 못하고 자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를 안 읽어. 이건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 지금 방금 질문도.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이만큼 있잖아. 그치? 근데 과연 문제를 안 읽었을까? 안 봤을까?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을 건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조금 따지고 가보니까 문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적었던 숙달이라는 단어처럼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못 읽어서 그래. 이거는 한 번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소설책처럼 막 쭉 서사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좀 약간 농도가 짙어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는 X값이 나왔을 때 대입한다는 행동만을 취한다는 거지 현재.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기도 하고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많이라고 하는 기준은 한 문제 풀 때 내신 대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는 한 10몇 번은 읽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쭉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었다가도 다시 보고 내가 생각한 거 맞아 언제까지 딱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윗줄을 쳐다보지 않더라도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내가 지금 현재 다 받아들였고 내가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도 정답까지 가는 길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야. 좀 이해돼? 너무 연산에만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외부의 점입니다. 자, 원점에서 곡선의 근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외부의 점 문제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했죠. 외부의 점 문제 어떻게 풉니까?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아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y 빼기 ft는 f 프라임 t 괄호 열고 x 빼기 t 형태를 만들어줘. 그리고 뭐 해줘? 뭐 해줘? 뭐를? 방정식에서 나온? 지우기 안 할게요? 외부의 점이 나왔을 때 문제는 접점의 x 좌표를 t로 잡아줘. 그럼 점이 나올 거야. t, ft라는 기울기도 나올 거야. f 프라임 t라고 하는. 그럼 기울기가 나왔고 점 t, f의 t가 나온 상태니까 뭐를 만들어줘?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만들었어. 됐죠? 이제 뭐 해줘? 외부의 점을 대입해줘. 응? 그럼 뭐가 나와? 방정식이 나와. 아까 얘기를 썼지만 숙달이 되었다는 것은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거야. 무섭게도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한 게 시작이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대답이 안 나오잖아. 그치? 방정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 근데 그 중간 과정들이 다 지금 무시됐잖아. 그치? 그럼 너희들이 딱 가잖아. 그 방정식을 만들려고가 어떻게 하긴 하는데 못해. 결국은. 그럼 방정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뭐가 나와? t의 개수는 무엇과 같다? 접선의 개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쌤이 수투 시간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 맞지? 그치? 근데 재밌게도 수투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게 재밌는 거야. 이 시간 때문에 이 얘기를 해놓는 거야. 이 시간 때문에. 그리고
수투 시간의 과정을 했을 때는 어떤 과정들이 또 필요하냐면 심화 문제를 하기 위해 그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근데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나는 내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어느 정도 숙달까지는 와줘야 돼. 생각해줘. 예제 문제는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외워줘야 합니다. 시간 좀 걸리시더라도. 재욱이도 이제 시작해야지. 공부를. 내일까지 원래 하기로 하는 건 어디까지 했어?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했어? 내일 몇 시라고 재호가? 몇 시까지? 내일이 안 된다고 했구나. 재호이 내가 월요일날 몇 시 오라고 얘기했나 그러면? 월요일 일단은 3시 반 정도까지 와 그냥. 알겠지? 그날 정리 좀 최대한 해보자. 알겠지? 늦게까지 7시 반까지 안 하더라도. 알겠지? 할지도 모르지만. 자, 일단 다시 해볼게요. 근데 봐봐. 순서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좀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해봐. 안 돼. 또 다시 해. 그 다음에 뭐 이걸로 하는 연습을 해. 그 다음에 연습이 다 돼서 알겠잖아. 그럼 혼자서 이거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누구한테 알려주면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안 되잖아. 경험해본 적 없니? 누구 수학 알려준 적 없니? 덧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애기한테 예를 들어서 애기한테 2 더하기 3이 왜 5냐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덧셈이 뭔데? 여러분들은 2 더하기 3이 5라고 하는 걸 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덧셈은 뭔데? 더 세는 거야. 2에서 3, 4, 5가 있으니까 2라고 하는 숫자에서 3개를 더 세면 5거든. 그게 덧셈이야. 그러니까 정의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지 않고 2 더하기 3 이것만 해도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까처럼 좀 약간 소극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이거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되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됐고 완벽하게. 그럼 책도 한번 다시 봐봤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이해가 되는 타이밍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늦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도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게 그 얘기였구나 하는 느낌들이 나. 공부하다가 그런 적 있지 않아? 없어? 탐구할 때 그러지 않아? 탐구할 때 쌤들 보면은 탐구쌤들이 말 되게 재밌게 하잖아. 왜냐면은 탐구쌤들은 그렇지 않아 대체적으로? 안 그래? 내가 들었던 탐구쌤들은 다 그랬는데. 왜냐면은 막 뭐 설명할 때도 이펙트를 안 주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좀 자기의 살 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 같은 거는 나는 그냥 반복으로 조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사실. 근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구나 하는 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풀었을 때도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다시 보더라도 좀 완벽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점. 갑시다. 외부의 점이니까 접점의 좌표를 t, t분의 lnt라고 잡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이때 도함수 y' 구해줬더니 x제곱분의 분자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1-ln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대로 x좌표에다가 t를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y는 느로 할게요. t제곱분의 1 빼기 lnt 괄호 열고 x 빼기 t 더하기 어디 갔니? t분의 lnt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주자고 했어? 여기까지는 다 잘 오더라고. 여기까지는. 그치?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라는 거야. 뭐 해줘? 우리가 이름 자체가 어차피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외부의 점이 원점 0,0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도록 합시다. 대입을 해서 전개를 했더니 좌변은 0이고 t가 약분되면서 t분의 lnt 빼기 1이 되겠고 더하기 이쪽은 똑같이 t분의 lnt가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계산한 결과가 뭐가 돼요? t분의
2 곱하기 ln(t)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 한 번 더 정리. 2 곱하기 ln(t) 빼기 1은 0이라는 방정식 상태가 완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그럼 얘가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ln(t가 2분의 1이려면 만족하는 t의 값은 루트 2여야 되겠죠. 그럼 접점 x좌표가 루트 무리수 2였으니까 루트 무리수 2분의 그대로 대입해볼까요? 어떻게 돼? 루트 무리수 2분의 ln 루트 무리수 2가 되겠고 루트 무리수 2는 어차피 2분의 1의 거듭제곱이 나가면서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루트 무리수 2, 2루트 무리수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기울기도 구할까요? 루트 무리수 2 그대로 대입한 거 여기다 썼더니 무리수 2분의 루트 무리수 2면 나가면서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그대로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식세워 줬더니 y는 2분의 1 괄호 열고 x 빼기 루트 무리수 2 플러스 2 루트 무리수 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리해주면은 y는 2분의 1 x가 됩니다.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으니까 y절편이 0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방정식까지 나온 데가 딱 기본 포인트여야 되는 게 여기서 대입해서 방정식이 나온 요 포인트가 저거 여기 10까지 세우는 거는 누구나 잘 온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딱 걸리는 게 뭐냐면은 원점을 대칭 외부의 점 문제니까 대입을 한다라고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숙달이 안 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한 단어로만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근데 팩트가 그런데 어떡해. 그러니까 다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 뭐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봤잖아. 내가 문제가 될 거라고 했던 문제들은 계속 문제가 되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더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 추천하는 것은 같은 문제를 한 3-4번 풀어보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 정도로 추천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가 어차피 어려운 걸 내잖아. 얘네들을 사용해서 내는 게 가장 편해. 왜? 여기 방정식이 나왔지.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문자를 잡은 다음에 뭐를 해줘도 돼?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t의 개수로 접선의 개수를 제공을 한 다음에 t의 개수에 대한 힌트를 줘도 돼. 그리고 또 하나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어 이제? 두 함수의 교점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지금 아직 그 단어는 안 나왔어. 다다음 시간의 형태에서 나와. 근데 일단은 기본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바로 나왔죠. 문제풀이에 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제 카테고리를 딱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냥 하나 하기에도 막 그냥 귀찮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배운 테마에 대해서 쭉 얘네들 얘를 배웠고 이게 그 흐름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점에서 곡선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끝난 거야. 점에서 그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뭘 떠올려야 돼? 외부의 점 문제로 접근을 해줘야 되나? 근데 두 개의 접선이니까 일단 접선 얘기인데 t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와 같다. 이걸 이용을 하는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 막 힘이 다 완전히 안 닿으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식에서 좀 약한 부분의 면모를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가서도 좀 힘들어하지만 일단은 그 생각까지 여기까지. 자, 이제 다시
t, t의 무리수의 2t 제곱 형태가 되겠고 도함수 구해주게 되면은 무리수의 2x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무리수의 2x 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정리해주면은 2x 더하기 1 곱하기 무리수의 2x 제곱이니까 기울기도 이제 나왔죠. 정리. y는 2t 플러스 1 곱하기 무리수의 2t 제곱 가로 열고 x 빼기 t 더하기 t 곱하기 무리수 2의 2t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리고 y 차례 외부의 점 그대로 a, 0 대입할 차례. 뭐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보이는 그대로 무리수의 2t 제곱을 그대로 앞쪽으로 한번 묶어줄까? 그리고 원형 그대로 쓸게. 2t 플러스 1 곱하기 a 빼기 t 플러스 t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at 빼기 2t 더하기 t 플러스 a가 되니까 여기다 쓸게. 다시 한번 무리수의 2t 제곱 묶어주고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a 빼기 1t 더하기 a는 0인 방정식까지 완성이 되겠네요. 실패도 많이 해보고 흔들거리는 것도 많이 해봐야 돼. 흔들거리는 것도 많이 해봐야 돼. 그리고 쌤이 또 잔소리지만 우리는 지금 서구나 만년고 애들보다 시간이 조금 없어. 그러니까 내신을 끝냄과 동시에 모고 형태까지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이. 그러니까 내신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망력 거 포기하는 것만큼 등신들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그걸 베이스로 또 어차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근데 어차피 그 과정들이 어차피 소화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인 건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이 연산이 내가 하는 속도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따라와야 돼. 솔직히 쌤도 되게 게을러서 나도 문제 푸는 양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 근데 고3 한 8, 9월 정도 되잖아. 나보다 빠른 친구들이 진짜 나와. 그게 정상이야. 왜냐면 니네는 맨날 풀잖아. 근데 나는 맨날 풀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상 나는 그냥 다른 데다가 대하는 게 좀 다르잖아. 방향이 어떻게 푸는지만 완성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달라지는데 여기까지 오는 속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돼. 여기가 좀 오래 걸려. 알겠죠? 그리고 정리까지 왔는데 곱하기잖아. 계산 결과가 여기고 지수의 계산 결과는 항상 양수지.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만 0이 돼야 되겠네.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방정식 형태가 그마저도 마이너스를 묶어줄게요. 는 0을 만족하는 t의 값을 지금부터 구하면 되는데 조건을 봤더니 그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2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방정식에서의 t는 뭐였어요? 접선의 개수와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만족한 t의 값이 2개여야 되는데 그게 서로 다르니까 뭐가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 됐죠? 자, 이번엔 5번입니다. 자, 5번 쪽에서도 5번 쪽도 사실 5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5번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매개 변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포인트라는 거지. 그러니까 t의 값이 2일 때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2를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족하는 x값은 5분의 2는 4 마삼 y값은 2는 4 5분의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 자체가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 형태가 t가 2일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점 자체는 이미 마이너스 5분의 3, 5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기울기의 조건이 필요한데 뭐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를 이용을 해서
dx분의 dy를 t에 대한 식의 형태로 구할 수 있겠지. 안 할게요. 괜찮겠지? 됐지? 미분을 못. 그러니까 여기 문제들이 다 이래. 사실상 매개변수로 정리하는 게 괜찮고 그 부분이 안 되면 앞에 거에서 다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됐죠? 여기는 멈추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음함수의 미분법이 나옵니다. 자, 일단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저 곡선 무리수의 x제곱 더하기 무리수의 2y 빼기 1제곱이 2라고 써져 있죠. 일단 미분해봐요. 선생님들 너무 연습이 안 되가 합니까? 제욱이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 어? 봐봐. 한 번 더 보자. 봐봐. 미련을 걷어도 괜찮으니까. 쌤이 모의고사 시간이나 다른 문제들 할 때, 뭐 모의고사 시간 때 보아서 알겠지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 문제 풀어. 야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뭐라도 써야 돼 이런 압박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에 연습이 되어야 돼. 지금 연습이 안 된 거야. 문제는 풀 수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실전에서 그렇게 늦는데? 일단은 내가 해볼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 2의 x제곱 더하기 dx분의 dy 곱하기 2의 2y제곱 곱하기 2니까 넘어가서 정리해서 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랬던 거는 2줄이 거의 한 1, 2초 안에 나왔어야 돼. 자, 일단 다시 정리로 가봅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펜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너 이거 음함수의 1단계를 연습을 안 해서 이래. 그럴 가능성이 커. 음함수의 미분법 형태, 음함수의 형태가 나왔을 때 미분법을 할 때는 뭐를 사용을 하자?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하자. 그럼 1단계가 뭐였어야 되는 거야? dx분의 d를 앞쪽에다가 그대로 채워주자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봐봐. 그러니까 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단 하나야. 얘가 가장 빠르고 오래 걸리지만 가장 빠르고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 이 방법을 익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방법을 익히지 않고 중간 정도부터 익히려고 하니까 힘든 거라니까. 게임 처음 하는데 중간에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왕 나와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깨냐고. 처음부터 어떻게 조작법이라도 먼저 익혀줘야 되는 거지. 이걸 못 쓴 게 패착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무슨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니네는 이거를 맨 처음 줄에 썼잖아. 그럼 할만해져.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를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깔려야 돼? dy분의 dy가 깔려야 돼. 됐어요? 그럼 그대로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무리수 2의 2y 빼기 1제곱은 그대로가 되겠고 한 번 더 미분한 2가 그대로 붙겠죠. 누구는 앞에 있고 dx분의 dy가 앞에 있고 한 번 더 무리수의 x제곱은 그대로 미분해도 똑같은 형태를 볼 수 있겠고 상수는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0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 항들을 통해서 dx분의 dy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무리수의 x제곱은 무리수의 2y 빼기 1제곱 곱하기 2가 되겠고 이때 x자리에다가 0,2분의 1을 대입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다? 기울기가 만들어진다. 숙제 다 했다는 거 아니었어? 근데 음함수 미분법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얘들아 소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휴가 좀 껴있고 막 어떻게 해서 사정들 때문에 지금 5일로 미루자고 했지만 재욱이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 부분이 좀 될 수 있어. 성은이도 지금 그 기간에 쌤은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여행 가가지고 막 책 싸들고 가서 막 밤에 공부하는 난 이거
또 이상한 바보 같아 솔직히.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나 어느 정도에 대한 불량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상기는 좀 필요한 것 같아. 솔직히 그렇잖아. 너 뭐 지금 뭐 어디 가자고 해서 일본 간다고 했지. 일본 간다고 하면은 비행기 타는 시간이 그래도 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막 책 들고서 막 해가지고 그러는 굳이 그 정도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배웠던 거에 대해서 상기도 해보고 이거 관심이 있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것도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의심을 하셔야 돼. 근데 날짜적으로 솔직히 오늘은 진도를 나가야 돼.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멈출 수는 없고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밑에서 한번 더 봅시다. 다시 하시고 6-2로 볼게요. 자, 1단계. 자, 3단계 한번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쌤이 해주는 단계에서 근데 그 얘기까지 했잖아. 내가 옛날에 학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이 이제 그 다음 왔던 선생님한테 막 그 얘기도 했었잖아. 근데 내가 보여준 1단계, 2단계, 3단계 사실상 2단계만 쓸 줄 알면 돼. 3단계는 좀 투머치해 솔직히. 단 내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습해서 시험 문제가 딱 나와서 그건 그렇게 풀어버리라는 거지. 굳이 그렇게 안 풀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까지 수능까지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해. 자, 한번 더 가볼게. 봐봐요. 나 이거 미분만 할 거야. 알겠지? 아니 잠깐만, 이거 할 때 하지 않았냐? 뭐야 이게? 봐요.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모든 항들에다가 dx분의 d를 모두 다 곱해줘. 됐죠? 그럼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x가 붙은 거는 자연스럽게 미분이 될 거고 상수가 있는 친구는 그냥 0이 될 거야. y가 있는 친구는 미분이 안 돼. 됐죠? 그리고 x랑 y가 같이 있는 친구는 곱의 미분법이 이루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대상이 x만 미분한 형태 하나와 다시 여기 그대로 x만 미분을 한 상태 여기 하나와 y만 미분을 한 상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자. 됐죠? 대신 x만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y는 살아오는 거고 여기도 한 번 더 y에 대해서 미분한 상태가 한 번 더 이렇게 눈앞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변수 y에 대해서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무슨 키워드를 갖다가 넣자. dy분의 dy를 한 번씩 갖다 넣어주자. 그리고 dy분의 dy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됐을 때 정리가 되는 것을 dx분의 dy를 그대로 써주고서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그대로 똑같이 써주자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묶어서 정리하는 과정. 오래 걸려서 연습하는 게 맞아. 알겠지? 지금 뒤쪽에 와서도 어쨌건 간에 앞에 거에서 누락된 걸 연습시키고 있는 중인 거야. 됐지? 됐지? 이게 1단계야. 1단계로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재욱이 4시 반까지는 되지 시간. 3시 50분? 그 전까지는 조금 오늘 지금 다음 타임 어차피 1학년들 문제풀이 정리거든. 그래서 해줄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쌤이 봤을 때는 니네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숙달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오케이? 쌤이 얘기했지. 너희들 시간이 생각보다 없는 게 다른 애들은 복습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현행에서 유지한 상태를 그대로 쭉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좀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1단계부터 연습하셔야 돼. 됐지? 자, 근데 2단계야. 이번에 2단계야. 그것까지 들어야 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사실 두 번째 단계가 개 쉽고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수업에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두 번째 단계였던 거야. 근데 그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적용을 시켜야지 되니까 첫 번째 단계를 어필할 때 그 사람이 못했던 거지. 응? 걔가 멍청했던 거지. 준비를 제대로. 아니 지금 못 풀었는데 뭐 어떡해. 근데 두 번째 단계 형태로 가면은 좀 더 쉬워지는 거야. 그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쌤이 표현했던 건 이런 거야. 일단은 곱의 미분법까지 포함을 했을 때 x가 있는 항들은 무조건 그냥 그대로 미분을 시켜버려. 됐지?
그러면 x가 있는 항은 이 노란색들이 될 거야. y가 있는 항들은 이 친구들이 되겠지. 그럼 그 뭐 해줘? 그대로 dx분의 dy를 그대로 쓴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려. 됐지. 그리고 상수는 어차피 여기였거든. 끝. 그럼 그 상태가 돼. 그러니까 두세 번째 줄이 동시에 한 번에 나와지는 거야. 근데 1단계가 합쳐지지 않으면 힘든 거고, 대체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라이프니츠 기호를 사용해서 두 번째 단계까지 정리를 안 해요. 왜냐면 풀리는데 뭘. 그치. 근데 고민을 해보면 여기 단계까지 오는 게 맞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니네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 저거 할 때? dx분의 dy, dx분의 d 직접 다 써서 했어? 이 정도 느낌으로 하지 않았어? 그치.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냥 그대로 쓰고 y에 대해서 dx분의 dy 쓴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쓴 거지. 근데 지금 며칠 안 지났지만 까먹었잖아. 자, 여기서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과연 한 달 뒤에도 기억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1단계가 필요해. 한번 마지막. 음함수의 미분법의 형태는 첫 번째, 절대 분모의 숫자식이 있는 형태. 분수 형태는 없습니다. 양변에 x, y 곱해서 정리 먼저 해줘. 됐지? 그 다음에 뭐 해줘? 일단은 양변에 dx분의 d를 싹 다 위치하게 해주는 게 첫 번째. 그 1단계로 연습을 하고 숙달되면 2단계로 넘어와. 알겠죠? 여기 좀 신경 씁시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써놔야 돼. 26, 27. 근데 30일은 안 왔죠. 30일? 1월 30일? 1월 30일은 또 여기 있어? 빨간 날이야 추가 우리는. 영어는 보충 한 번 있을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 내일 하실 거야. 내일 말씀해 주실 거야. 왜냐면은 화목이 이틀이 빠지잖아. 저거는 한 번은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 딸들도 학원 다니는 거 보면은 이번 주 27일 저거잖아. 임시공휴일. 27, 28, 29, 30을 쉬는 거야. 근데 1월 1일도 쉬었잖아. 일주일에 뭐 예를 들어 월수를 가는 학원이어봐. 그럼 27, 29, 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3번을 쉬고 지금 6번을 가는 거잖아.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 돈은 똑같이 내는데 2월달은 몇 번 가? 2월달은 8번 가잖아. 좀 이상해. 얘들아, 니네는 안 가는 거 좋아하지만 시끄럽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무튼 목요일은 쉬어요. 아니 목요일은 또 왜 그렇대 근데? 31일을 가요. 아, 앞에는 명절 일정인 거고 뒤에는 저거 일정인 거고. 빡빡하시네. 어디 가니 일본? 사표 가면 들었네 내가. 야, 눈 엄청 많이 깼다. 일본을 되게 많이 다녔을 수밖에 없거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혼슈가 있고 여기 큐슈가 있어. 여기 이제 북해도가 이렇게 있고, 북해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본토 땅이 있는 거고 큐슈가 있고 이제 뭐 오키나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부산에서 큐슈 부산 가면 이제 김해공항이라고 있거든. 어디서 가? 청주? 김해공항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청주공항이 취항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었어. 한 10년 전도 아니고 한 13년, 12년 전쯤? 쌤 옛날에 애들 데리고 일본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 한 번씩 얘기했잖아. 그때는 인천으로 갔거든. 아예 그냥 인천으로 가니까 그게 뭔 지랄이야. 대전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청주는 그래도 그나마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갈만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갈 줄 몰라가지고 제일 빠른 길이 이거겠지라고 생각하고 티켓을 봐도 생각보다 김해공항에서 가는 게 좀 싸더라고. 가까우니까 일단. 그러면은 김해공항에서 그 출입국상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거의 1시간이 안 걸렸던 것 같아. 북해도는 조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근데 여기가 진짜 너무 매력이 있는 게, 큐슈를 가면 이제 위쪽에 여기 이제 후쿠오카라고 있거든. 쌤이 갔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 근데
내가 그 해에만 한 5번, 6번 갔다 왔거든. 그 해에만.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번씩 갔다 온 거잖아. 왜냐면은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은 좀 그래도 나도 열심히 일했고 해줬으니까 좀 쉴 건 쉬어야지 이런 게 있었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빡빡하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쉬는 날도 해봐야 2박 3일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맨날. 그럼 2박 3일 가지고 해외 뭐 하와이를 갈 거야 어딜 갈 거야.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였던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도착을 하면은 사실 해외여행이나 이제 외국을 가보면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 우리가 미국 사람인데 대전을 여행을 가려고 해. 그럼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공항이 청주공항이잖아. 그럼 이제 청주공항이 미국에서 열심히 막 12시간 타고서 이제 왔어. 그러면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 내렸다 다 왔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렇겠지 당연히. 근데 청주공항은 우리 대전까지 얼마나 걸려? 1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도착한 게 끝이 아니야. 근데 다른 데도 가도 그렇지 않아? 하다못해 제주도만 가도 제주도 내려오면 온 기분이 나오지만 짐 찾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타고 가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후쿠오카는 후쿠오카 공항이 있거든. 공항에서 버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버스를 타고서 시내버스가 거기 안까지 들어가는데 버스가 공항을 딱 나오자마자 시내야. 좋지. 그래서 딱 어떻게까지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쪽에 어디냐? 이쯤 있나? 오사카 같은 경우는 도착을 하잖아. 지금 딱 우리 대전이랑 청주처럼 내린 다음에 그 기차를 타고 1시간 이동을 해야 돼. 그 한 번 가니까 너무 좋고 큰 도시니까 좋긴 한데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근데 여기는 한 번 갔는데 6번 갈만한 게 내린 다음에 버스로 한 3정거장 가면 내리면 숙소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단축되잖아. 가장 최고는 언제겠어? 집에 갈 때. 어차피 한 2시간 전에만 가면 되는데 솔직히 저녁 비행기면 점심에 나오잖아. 어딜 가도. 그렇지 않아? 그때 나와가지고 어디 잠깐 들렸다가 이러지만 여기는 가면은 저녁 비행기잖아. 진짜 저녁까지 놀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지. 근데 가다가 만 이유는 뭐냐면은 한 5번, 6번 가니까 사람들도 여기가 내가 그렇게 좋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 당연히 또 좋게 느낄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딜 가도 한국말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어딜 가도 한국어 메뉴판이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놀다가 이쪽에 이제 다른 지역 고쿠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니까 거긴 좀 괜찮더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분위기는 좀 비슷하고 한데 그렇게 막 돌아다녔었는데 일본이나 갔다 올까 진짜. 둘째 딸이 언니는 코로나 전이라서 쌤네 딸이 둘이잖아. 근데 첫째 딸은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거든. 그러니까 막 저렇게 미국 막 이런 데까지 멀리까지는 못 갔다 오지만 동남아 쪽이나 이런 데 가지고 여권도장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만료돼가지고 새로 다시 했지만 여권 해외여행 한 대여섯 번 갔다 온 것 같아. 왜냐면 애기 때는 싸거든. 애기 때는 한 2만 원인가 3만 원만 내면 우리 티켓에 그냥 같이 갈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똑같이 받으니까 자리 하나를 차지를 하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때는 저기 동생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아무데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본 거야. 얘는 2년 꽉 채워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이제 쌤 집에 가면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비행기에서 탄 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맨날. 그래서 한번 물론 타보긴 했지만 제주도 같은 데 가려고 안 됐습니다. 가봅시다. 자, 여기 뭐예요?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감표 해주는 구간입니다. 똑같이 미분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 하는 내용인데, 솔직히 내용 설명을 여기서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증가, 감소를 조사하기 위해 도함수를 먼저 구해주도록 합시다.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 1번 증간표입니다. 1번에다 놓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다? 제일 귀찮아. 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거. x를 놓고서 0이 되는 x값이었던 0. 계산 결과가 0이 된다? 근데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될 수밖에 없겠고 0일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0보다 작을 때 봤더니 여기는 양수값을 갖고 여기는 음수값을 갖네. 어떻게 알아? 숫자 대입해보면 되겠지 뭐. 근데 분모에다가 대입을 할 이유는 없죠. 어차피 제곱하니까 항상 양수값을 가질 거고 이쪽에다 대입했더니 양수값을 갖는다는 걸 확인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고 x가 0보다 클 때는 감소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지. 됐죠? 자, 이안입니다. 자, 사실 수투에서는 3안까지 존재를 했는데 여기는 그래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2안까지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2안도 별로 그렇게 의미가 될 건 아니야. 자, 일단은 계산 결과가 0이 되는 것들의 요소를 보면은 분모에 있는 x제곱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의 형태는 0이 되는 요소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 그럼 분자에 있는 이 친구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좌변을 봤더니 뭐야? 마이너스 2x, 즉 뭐야?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형태가 되니까 f'x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누구를? 다시 f'x를.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분모는 어차피 그 대소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분자만 보면 되거든. 그러면 다시 얘 f'이다. fx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증가 하다가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값을 갖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대값을 갖는 걸 볼 수 있겠고 극대값을 가지니까 이 왼쪽에서는 증가하다가 오른쪽에서 감소하니까 증가 감소를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2안 됐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음함수의 미분법도 생각을 해봐. 1안도 있었고 2안도 있었고 2안이 편하지만 1안이 연습이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2안을 연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 됐죠? 한 번 더. f' 먼저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1 플러스 2루트 16 빼기 x 제곱분의 분자 형태 마이너스 2x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통분을 해주면 2루트 16 빼기 x 제곱분의 2루트 16 빼기 x 제곱 빼기 2x가 되겠고 이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루트 16 빼기 x 제곱분의 루트 16 빼기 x 제곱 빼기 x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어차피 우리는 경계점 찾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정리해가지고 여기에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분모는 어차피 셀카도 되겠고. 됐죠? 분자만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정리한 거니까.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겠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그럼 2x 제곱이니까 넘어가면 x제곱이 8 x가 몇일 때?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1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럼 뭐 해주면 돼? 이걸 토대로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2를 경계점으로 하는 증간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 시점에 그러니까 이걸로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고 0을 대입했더니 양수값인 걸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의 형태도 아니니까 이쪽은 이런 관계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프는 감소하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상태가 되겠고 마이너스 2루트 2부터 2루트 2 사이일 때는 증가하고 나머지 바깥쪽의 영역은 감소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줬던 2번 형태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겠죠. 아예 분자에 있는 루트 16 빼기 x제곱 빼기 x의 형태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뭐가 필요하기 시작을 한다?
함수 fx가 구간 전체의 모든 실수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독해가 바뀌는 연습. 수투에서 그거를 마르고 닳도록 배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학년들도 지금 어려워하는 이유가 계산 미분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야. 고배 미분법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걸 미분하는지 문제를 보고서 모든 소스들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감소한다는 조건이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1번에서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럼 그대로 f'x 곱의 미분법으로 정의를 해주게 되면 2x 더하기 a 곱하기 무리수의 x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한번 묻혀주고 뒤에 거는 그냥 미분을 하는데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한번 붙이니까 이렇게까지. 자, 무리수의 x제곱에 마이너스가 묻어있으니까 분모로 내려줄 수 있겠고 통분 상태가 확인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빼기 a의 x 더하기 a 빼기 5라고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근데 얘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식정리 조금 더 해주면은 우변으로 넘겨줬더니 x제곱 더하기로 하자 a 빼기 2의 x 빼기 a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지. 항상 모든 x 값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전환이 딱 어떤 식으로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y 달아서 그래프 형태로 바꿔주자. 위치 관계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끝. 전환이 중요해. 전환이. 그러니까 써져 있는 1번 문제를 가지고서 일단 이렇게 써주는. 그지? 그지? 일단 왜냐면 감소한다는 조건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세우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이 질문을 가지고 오는 걸 보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사실 백지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백지 상태에서 질문을 안 받는 이유는 딱 하나야. 아니 문제에 써져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게 그 내용인 거고 우리는 열심히 촬영도 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막 배달해 주는데 애초에 여기서 하는 방식은 그냥 보고서 익혀줘야 되는 거고 나는 똑같은 말을 할 뿐인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연산 부분밖에 안 들어있는 거잖아 사실상. 그리고 외울 수 있는 건 감소한다는 조건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질문을 할 수 있지. 왜 이거예요? 왜냐면 그건 다시 설명을 하면 될 얘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부등식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럼 그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로 얘기해서 판별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오케이? 미적분을 하면서 모의고사 시간에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도 모의고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에 fx가 3보다 크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래에다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인 a 빼기 x분의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다시 한번 식정리를 했더니 a가 x분의 1 위치 바꿨더니 일단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겠고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a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아래에 있거나 만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y는 x분의 1 그래프 그렸더니 그냥 이런 식으로 분수함수 형태가 되겠고 최근에도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죠. 3,3분의 1을 지나고 있으니까 3,3분의 1을 지나면은 요 지점부터 오른쪽 범위의 식이 되겠지.
근데 y는 a라고 하는 x축과 평행인 선과 만나거나 더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어떠면 돼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범위는 무조건 가지고 갈 수 있겠지. 재욱이 이거 8번에 1번, 2번 이야기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돼? 응? 승훈이.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이해되냐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낼 수 있느냐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문제가 전환되는 것이 기억이 나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투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나랑 1학년 시절을 같이 안 보낸 친구들이 조금 있잖아. 근데 그 친구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꼭 주고 막 그러니까 막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는 형태들이 다른데 대다수가 판별식으로 그냥 다 조진단 말이야 생각보다. 근데 나는 1학년 때부터 보면 쌤은 판별식도 그냥 안 쓰게 하잖아. 계속 정리가.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남겨놨거든. 너네들의 생각에. 왜냐면 그 반복은 무시할 수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환이 되는 느낌이 나면서 그 연습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보면은 한글로 쓰고 이런 느낌들을 안 가지고 하잖아. 그걸 쓰라는 거야. 또 그러네. 생각해보면은 나는 한글로 참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한글로 써져 있는 해설지를 보는데 그렇게 위화감이 없었어. 나는 실제로도 뭐뭐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도 쓰는 편이었거든. 내 스타일이 원래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은 진짜 해설지랑 똑같이 쓸 때가 있어. 해설지를 보고 한 게 아닌데. 근데 그게 너무 쾌감이 있는 거야 사실. 응? 좀 쾌감이 있는 거야. 왜냐면은 해설지를 안 보고 4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과정이 해설지에서의 예시랑 이런 것들을 해준 것들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과정을 볼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해설지를 만들어내는 형태인데 한번 그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 해설지 잠깐 볼까 봐봐. 이 8-1번 문제만 봐도 그러니까 fx가 ax 어쩌고 나왔을 때 전체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f'x가 전체 구간에 대해서 모든 실수 x 값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겠지. 여기는 반대로 -1과 1 사이에 감소하니까 그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근데 봐봐.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증가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읽히고 다음 순서에 얘가 맞춰져야 되는데 대다수가 여기가 잘 안 읽혀지니까 그냥 여기부터 푸는 거야. 왜? 얘는 미분한 거일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써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좀 고찰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 잘 안 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퍼졌을 때 그럼 그래프가 나와줘야 여기서 코사인 형태가 나와지겠고 그럼 여기서 바로 당연히 코사인 그래프 형태가 또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지. 오케이? 해설지도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극대극소가 나오는 형태는 사실 증가표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동일한 과정이 돼요. 근데 마치 그게 독립적인 듯하게 보여주는 뉘앙스를 좀 주는 문제가 여기부터 다시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일단은 도함수를 먼저 구해주고요. f'x를 그치? 자연스럽게 빠르게 정리가 돼줘야 하겠지. 그럼 정리해줬더니 뭐가 돼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2x제곱 왜 이걸 먼저 했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2x제곱이 되겠고 없어지게 되면은 2 코사인 2x제곱이 되겠지. 누가? f'(x) 도함수. 얘가 0이 된 x가 차였더니 코사인 x만 0이 되면 되겠고 코사인 x가 0이 될 때니까 딱 이 정도 느낌의 속도가 나와야 돼. 됐죠? 코사인 x가 0이 되니까 하면은 바로 그냥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됐죠? 그러면 증가표를 어디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일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시점에서 여기서 극대를 갖고 여기서 극소를 갖고 괜찮죠?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fx에다가 괜찮죠? 자, 거의 끝났습니다. x가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조건은 뭐가 돼? f의 1의 값이 6을 만족을 함과 동시에 f'1은 0을 만족을 해줘야 되겠죠. 괜찮지? 넘어갈게요. 예제가 다 그런 형태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극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다시 증감표 출연해 주시면 되겠지. 해설지 아까 켠김에 다시 얘기를 해보면은 다 증감표야. 보이지? 표 있는 거. 대충 넘겨도 지금 증감표가 빠지는 데가 좀 많네요. 여기 접선이라서 그렇고 앞에 부분은 뒤쪽에 정리하면 대부분 다 증감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감표를 빼지 않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볼게요. 하나 더 나갔네. 자,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 함수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고 하는 조건은 f'x라고 하는 친구가 x축과의 교점이 뚫고 들어가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지점이 두 가지가 무조건 등장을 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접하지 않고 교점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한테 해석하라고 줬을지 모르는 거야 아직. 그쵸? 그러니까 그걸 한번 쫓아가 보자고. 그대로 f'x는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1 마이너스 x분의 a 마이너스 x 뭐냐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해? 극대극소의 얘기를 했으니까 디테일한 건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0이 되는 x값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거야. 그치? 그런데 분모는 0이 안 되니까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통분을 해버리면은 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고 됐죠? 그런데 극대극소를 관여하는 게 이 친구인데 2차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딱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판별식보다 커지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운영해서 끝에까지 온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 구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 됐죠? 한 번 더. 자, 여기도 이번에도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함수를 일단 구해야 되고 y는 0이라는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는 0이 안 돼야 되는 건데 되더라도 접하는 건 괜찮은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발생하려면 여기서 극대가 발생을 하고 여기서 극소를 발생하는 걸로 많이 배웠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얘네들이 만나긴 한데 뚫고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올라갔어. 혹은 이렇게 됐어. 그럼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 감소하다가 감소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은 발생을 하지만 극값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많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부분이지.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가는데 그걸 어떤 소스로 줬을지 모른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럼 어떻게 돼요? 함수 fx가 그대로 미분을 해주면 f'은 a 더하기 일단 a 마이너스 3 sin x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일단 그 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능력을 만족하는 녀석이 있더라도 접하거나 아니면 안 만나지거나. 그럼 정리해주면은 sin x는 넘어간 게 뭐가 돼? 3분의 a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sin x 한번 다시 덧대볼까요? 뭐가 당연히 등장해야 돼? 그래프가 똑같이 등장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y는 3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졌을 때 이 y는 3분의 a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돼야 돼? 교점이 이렇게 돼버리면 극소극대가 확연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확 y는 3분의 a가 어떤 상태가 돼줘야 돼? 3분의 a가 아예 1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아예 작아져야 한다. 근데 그 크고 작아지는 형태가 어떠해도 된다? 같아도 된다는 것까지 이해가 돼야 되겠지. 같아도 어차피 만나는 친구가 그렇게 되면 접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 값을 갖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a 정리해주면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되겠지. 중간보다 범위는 절대 여기 구간까지를 넘을 수는 없어. 최대가 진짜 여기까지. 근데 대부분이 이계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정도의 수준이거든. 대부분이.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도 일단 가능성은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까지 내지도 않는다는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얘기랑 좀 다르게 번복을 좀 해야 맞을 것 같아. 지금 소희도 어차피 한 2월 4일은 일단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일도 정리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준은 재욱이랑 한번 쭉 해보고 도저히 앞에 쪽 점검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진도를 과감하게 멈추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뭐 중간고사가 지금 먼저인데, 그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일단은 해놓고서 이야기를 해볼게. 당연히 뒤에까지 나가줘야 돼. 그러니까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2월달까지는. 근데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오케이? 나도 꼼꼼하게 보도록 할 테니까 이것도 지켜줘 봐봐. 나를 속이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 지어. 제가 게을러서 못해서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내가 못해서 그냥 아예 여기 부분을 누락시킨 건지. 그러니까 쌤이 그 얘기 하잖아.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해. 안 되는 거 다 체크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것만 좀 지켜봅시다. 알겠죠?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얘네들 좀 옮겨오고 같이 좀 나가도록 하고